자, 158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시원하게 이 강의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8번. 수변전 설비의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설치하는 것. 이렇게 아주 전압이 높은데 이 전압을 직접 우리가 측정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중간에다가 전압을 조금 낮추는 장치를 시설하고 전압계를 달게 되죠. 자, 이 장치를 뭐라고 할까요? Potential Transformer라고 해서 영어로는 PT라고 이렇게 약호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계기용 변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류를 줄이는 거는 Current Transformer라고 해서 CT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3번이 해당합니다. 단상 배전선 전압 200V를 220V로 승합하는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부하 용량이 110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용량이 얼마큼 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식이 있습니다. 자기 용량 구하는 식이 있어요. 자기 용량 구하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H는 하이 높은 전압을 뜻하는 겁니다. V 하이 분의 그다음에 V 하이 높은 전압에서 V 로우 낮은 전압 곱하기 부하의 용량을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높은 전압이 뭡니까? 200V, 220 중에서 높은 거 계산하면 돼요. 220이죠. 220분의 220 마이너스 200 곱하기 자 용량이 얼마예요? 110이죠. 그럼 여기다가 110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10kV 암페어 나오게 되죠. 답 10kV 암페어니까 여기 4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중 계기용 변류기의 약호는 커런트 트랜스포머 CT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배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여 계정기나 측정 계기에 전류를 공급하는 거 역시 전류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전류를 낮춰서 그러니까 계기용 변류기 CT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고 자 2번 계기용 변압기는 뭐 하는 건가요? 전압을 낮춰주는 거고 단로기는 온오프 하게 되는 거 무브와 개폐 기능 무브와 개폐 기능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하는 건 차단기고 단로기는 무브와 개폐 기능이 있는 거고 컷아웃 스위치는 뭐예요? 우리가 주로 변압기 1차 측에서 껐다 켰다 하는 게 컷아웃 스위치죠. 계기용 변류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름이 이제 여기 막 설명이 길어.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렵죠.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여 계정이나 측정기기에 전류를 공급한다? 여기 1번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전압이고 지락, 솔로니까 1번이 맞겠네요.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여기 2번. 고전압을 소전압, 그러니까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하게 되는 거. 이것은 지금 PT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ZCT는 영상 변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머지는 리클로저, 자동으로 온오프 하게 되는 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인 변류기의 2차 측을 개방하게 되면, 변류기 2차 측 개방하게 되면요, 과전압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소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2차 측은 단락하게 되는데요. 지금 2차 권산에 고압이 유도된다. 이게 이제 더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이 옳은 표현이 됩니다. 변류기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아까 고압이 유도돼서 소전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측의 절연을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네요. 답은 1번이 맞습니다. 2차 측 과전류 보호?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과전압 보호라고 나와 있으면 괜찮을 텐데 과전류 보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이냐? 땡땡은 고압 회로의 전압을 비례하는 낮은 전압으로 변성. 전압을 낮춰주는 거 뭐예요? 변류기입니까? 변압기입니까? 계기용. 변압기죠. PT죠. 그렇죠? 회로에 어떻게 접속하게 된다? 병렬로 접속하게 된다. 그래서 PT 병렬로 접속하게 된다. 답은 4번이 맞는 말입니다. 이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인가? 우리가 주로 전기 기기의 외함에다가는 이 기기가 버틸 수 있는 절연 최고 허용 온도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영문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A종, Y종, B종, F종 이렇게. 근데 그때 이종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종은 얼마일까요? 자, 2. 숫자 뭐가 생각나세요? 2 하면 숫자 뭐가 생각나세요? 2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가 들어간 걸 찾으면 됩니다. 답 몇 번? 왜 또 두 개야? 120도예요. 120도. 답은 3번에 해당합니다. 끝에 5 들어가는 건요. F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Y 하게 되면은 이거 저도 여러분 학창 시절에 어떻게 다 외웁니까? 예. 저도 사람인지라 전기에 대한 모든 식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런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알파벳 쓰는 거예요. Y는 어떻게 된가? Y는 90이다.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되냐? A를 105랑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A 하면은, 말도 안 되지만, 100, 5, 이렇게도 그냥 외우고. 그 다음에 E는 쉽게 외웠어요. E는 숫자 들어가니까 120 외우고. B는 어떻게 돼요? B는 130이라는 걸 외워야 되거든요. 13, B 이렇게. 1, 3 들어가서
13이라고 외우고 F종은 155. 약간 이 숫자가 105 이렇게 숫자 5와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H는 어떻게 됩니까? H는 약간 숫자 8이랑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80 이렇게 외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암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유효한 걸 보면 이것은 저에게는 괜찮았던 방법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거를 몇 도인지 글씨로 써라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E종일 때 얼마냐 뭐 B종일 때 얼마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E종, B종, H종 이 정도 나오게 되면 맞출 수 있고 대부분 E종이 많이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120도 맞출 수 있습니다. 선택 지락 계정기 용도. 자, 계정기 이름이 좀 어려울 때는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 풀어서 문제를 맞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선택 지락 계정기. 선택은 뭐예요? 선택 지락. 지락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락은 땅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선택은 선택하는 거니까 땅으로 떨어진 거를 고르는 겁니다. 땅으로 떨어진 거를 고르는 거예요. 누가 땅에 떨어졌나?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단일 회선, 선이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에서는 선택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도시락 사러 갔는데 도시락이 한 종류만 팔면 선택할 게 없죠. 근데 여러 종류 팔 때 내가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회선에서 접지 고장 회선이 어떤 회선인지를 선택하는 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선택 지락 계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최소 동작 전류값 이상이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 특성을 갖는 거. 자, 내가 딱 세팅 값을 해놓게 되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동작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정한시 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 값 이상이면 바로 그냥 아주 빠르게 동작하는 거는 순한시, 누전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순한시 특성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정한시 특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EOCR 뭐 이런 것들이 정한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가스 절연 계획이나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인 SF6의 성질이 아닌 것은 SF6가 유불화황 가스라고 하게 되는데 전기 기기에 절연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은 뭐 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이것이 지금 최고라고 이렇게 계속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연 내력이 좋고요. 무색, 무취, 무해 가스이다. 사람에게는 무해인데 지구에게는 좀 안 좋아요. 가스 압력은 절연 내력은 절연유보다 훨씬 더 낮다. 소호 능력이 공기의 2.5배 정도 낮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낮다. 맞춤법 잘 아시죠? 이거 낮다는 low, 그쵸? 이거는 낮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더 낮다가 됩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용량이 작은 변압기의 단락 보호용으로 주 보호 방식으로 사용되는 계정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과전류 계정 방식, 전류가 많이 흘렀을 때 차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쉽고 가장 싼 계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전류 계정기로 보호 대상에 설비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되는 계정기, 차동 계정기라고 설명드렸었죠.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 전류가 이상값 흘렀을 때 오버. 커런트. 릴레이. OCR, 과전류 계정기라고 할 수 있죠. 오버 커런트 릴레이. 답은 1번 과전류 계정기. 다음 중 유도전동기의 장점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유도전동기는 교류전동기잖아요. 쉽게 전원 얻을 수 있죠.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잘 적어요. 다루기가 어렵고 쉽게 운전할 수 없다? 3번이 조금 문제가 됐네요. 다루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선풍기, 집에 있는 청소기 다 유도전동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유도전동기 권선법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전자 권선은 단층 파권이다? 여기 잘못됐죠. 2층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층 파권은 관계가 없습니다. 3상 권선 쓰이고요. 보통 사극 사용되고요. 홈수가 24개 또는 36개가 됩니다. 전력 변환 기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변압기, 정류기, 유도전동기, 인버터. 변압기, 정류기, 인버터는 전력을 변환하는 기기인데 3번은 유도전동기는 그냥 소비하는 기기죠. 전기를 써버리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죠, 소비자. 답은 3번이 해당합니다.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전자유도와 플레밍의 우발 좌전, 왼손 법칙이 바로 전동기의 법칙을 설명하죠. 전자유도와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해당하게 됩니다.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은 이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회전 자개의 회전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회전 자개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동기도 따라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자개의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여기 2번이 더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해설도 맞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르는 기전력이 발생하는 기계는 여기 우발 좌전 오른손의 발전기죠. 혹은 기전력이 발생하는 기기를 했어요. 전력이 발생하는 기기. 어떤 게 전기를 만듭니까? 발전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1번 규류 발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답 1번이죠. 다음 자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의 방향은 어떤 법칙으로 정하는가? 자, 전류를 흘렸더니 힘이 작용한대요. 전기를 넣었더니 힘이 작용한대요. 이 발전기입니까? 전동기입니까? 전동기죠. 그렇죠? 전동기는 어느 손 법칙? 우발 좌전 왼손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해당합니다. 답 2번으로 놓을 수 있고요. 농형 회전자에 삐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 회전자 돌아가는 거에는 이 슬롯이 반듯한 게 아니라 약간 삐뚤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스큐 슬롯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스큐 슬롯. 자, 이 스큐 슬롯은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사구 슬롯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극 24홈 표준 농형 삼상 유도전동기의 매극 매상당의 홈수. 자, 매극 매상당에다 밑줄 하나 치죠. 매극 매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매극 곱하기 매상 이 뜻이에요. 매극 매상당 홈수. 매극 매상당 홈수. 홈수가 몇 개예요? 지금 24개죠? 매극, 극이 몇 극이에요? 사극, 상이 몇 상이에요? 3상이죠? 24 나누기 12 하게 되면은 둘 나오겠네요. 그쵸? 답은 2번, 3번. 여기 두 개가 나오니까 3번이 되겠네요. 답은 3번. 다음 삼상 유도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결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맞는 사항을 고르게 되다. A, B, C, A, B, C, A, B, C, A, B, C 이렇게 돼서 이게 몇 개 있습니까? 총 4개 있게 되죠. 이걸 우리가 사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전기가 A상, B상, C상이죠. 이걸 우리가 3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코일의 마지막에 이렇게 한 곳에서 만나요. 이런 결선은 우리가 Y결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답 몇 번? 몇 번? 몇 번일까요? 3상, 4극, Y결선 하게 되면은 답은 3상, 4극, Y결선 2번이 되죠. 그렇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83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